안녕하세요.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셧다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부 셧다운,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매년 이제 예산을 의회 승인으로 집행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임시 예산도 합의되지 않으면 비필수 정부 기관과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게 바로 정부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셧다운되면은 필수적인 업무, 군사, 치안, 공항, 응급 서비스 등은 계속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행정, 연구, 문화 관련 기관은 업무를 멈추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요. 보통은 정치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미국은 상원 그리고 하원 혹은 정당 간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특정 정책, 예를 들어서 국경, 장벽, 복지 예산, 군사 지출 등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 혹은 승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되고요. 보통 단기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셧다운을 총 3번 했고요. 마지막으로 셧다운 됐을 때가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 2018년 12월에 셧다운이 되면서 35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소비가 감소하고요. GDP 성장률에도 약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약화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보통은 조정을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공원, 박물관, 비자 여권 발급 등 서비스가 지연되고 일부 연방 직원 임시 휴무, 무급 근무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좀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 보시면 2.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영향을 받지 않고 더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2013년 때 16일 동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고 그때는 S&P 지수가 1에서 2%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3일 동안 셧다운을 했고 그때는 아주 소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2018년 19년 35일 최장기간 셧다운을 했고 이때는 S&P가 보합 혹은 소폭 상승으로 오히려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오히려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 되면은 지수가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셧다운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최장 기간이 35일이고 가장 짧을 때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인 거의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내일부터 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휴장이라서 결국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악재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추석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장이 열리면 그때 다 한 번에 반영이 될 건데 그때 돼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2주 동안 쌓아온 변동성이 한 번에 주가를 낼 수도 있고요. 혹은 지수를 다시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단기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반등을 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대장주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번 코로나 시기 때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했지만 이게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대장주로서 제가 앞전에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 전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를 대응하셔야 되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에는 대장한테 몰린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4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대응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손저가 잡고 대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만의 기준으로 하시겠지만은 이미 오늘 장중 8% 상승했고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장 마감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 좋으면은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셧다운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말로 계속 우리는 투자를 해서 이 기회를 잡고 좀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왜 좋냐면 바로 유동성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뭐 많으면 한 뭐 두 차례 더 혹은 최소 한 차례 더 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위험 자산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을 가져와서 뭐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비용이 적어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지금처럼 이런 수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지금 보시면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만에 코스피 2600에서 거의 3600, 100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50% 이상 오른 종목도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때 대응을 하셨다면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수익입니다. 요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 부분에서 잡으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을 봤었거든요. 대형주들 기준으로. 그럼 아직도 거기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SK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아직 최소 한 50% 가까이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것보다는 보수적으로 50만 원까지 보고 돌파 보고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이 영상을 늦게 보시거나 주식시장에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뒤늦게 받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더라도 많은 수익은 보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코인 쪽에 이제 기회가 더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기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순환매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은 딱 두 가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대형주입니다. 이거는 불면의 법칙이에요. 자금이 많이 생기고 부자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 뭐 50억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소형주에 투자를 할까?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켜야 되고 급락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대형주죠. 지금처럼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등등 대형주들 굉장히 많죠. 코스피 그냥 탑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 대형주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대응하면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겠지만 두 번째가 로봇 AI가 저는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방산업체도 좋다고 보고 있지만은 전 로봇과 AI, 특히 전 로봇을 1순위로 지금 당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난 대형주를 알고 있고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쪽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곳은요, 수익을 많이 볼 겁니다. 대형주는 아니지만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가 과거 2차전지 시장에서 움직였듯이 15,000원짜리가 16만 9천원을 갔습니다. 10배 올랐죠, 10배. 이게 이제 과거에 2차전지 관련주도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올랐죠. 뭐 몇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똑같습니다. 로보티즈가 100만 원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이 계속 핫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AI로 순환매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이렇게 움직일 건데 결국 로봇 관련 주들은 좋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사잖아요. 불과 한 달 전이라도 해도 여기서도 솔직히 못 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로봇 관련주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규 상장주를 계속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10만 원짜리가 지금 16만 9천 원이에요. 50% 이상 수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이 한 달 만에 5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보이시죠? 대형주들도 움직이지만은 섹터에 맞는 로봇 관련주들은 훨씬 더 많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진행하시고요. 여기서 뭐 AI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가 있다면 더 좋고요. 참고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뭐 반도체 메모리 등등 해서 뭐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적도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AI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들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많이 올랐어요. 종목들이. 대형주 로봇 AI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요, 상장하자마자 아직 오를 수 있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안내드렸던 뭐 클로봇이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 뭐 부품 종목들 많잖아요. 하이젠 R&M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 PIM 그 로봇 정밀 시스템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PIM 오늘도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 종목만 봐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한 달 만에 얼마큼 갔어요? 10,000원에서 30,000원 갔습니다, 여러분. 3배예요, 3배. 300% 수익입니다. 한 달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관망하거나 이런 기회를 놓치거나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대응할지 모르신다면 이런 건 계속 놓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종목들이 좋다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대응했다고 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추석 때 뭐 수요가 뭐 증가할 것 같다 등등으로 해서 대응했지만 사실상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때 대응했다 하면 빠졌을 거고, 이거는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건 상한가도 아니고요. 그냥 올랐다가 그냥 빠진 겁니다. 못 삽니다. 보면요,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하락이에요. 이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대응하면 안 되죠. 항공 관련주들은 지금 핫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추석 때 뭐 많이 가고 뭐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시장 흐름에 탑승을 해야 돼요. 시장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을 사거나 아니면 로봇 관련, AI 관련 주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제 상황도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정말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셧다운은 사실상 저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벤트냐? 저는 이거 금방 끝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끝나면요, 주식시장 더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4천은 이렇게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5천 달성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빠르면 이번 달 추석 끝나고 바로 달성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3,200에서 300포인트 올라가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지금 거의 3,600 근처니까 또 300% 오르는 데는 한 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때 보시면은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올릴 준비가 됐고 조정 나왔고 한 번 더 점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데,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유난하게 좋게 마무리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추석 동안에 셧다운이 마무리되면 호재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지,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뭐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뭐 위험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내려와가지고 요 갭을 메꾼다고 보고요. 갭을 메꾼 다음에 심지어 3,400 한 번 더 내려오고 나서 가는 게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야지 4,000 이상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계속 놀다 보면요, 조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가는데, 이 나중에가 조금 애매한 게, 이번 연도를 넘어가면은 저는 시장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연말은 정말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은 솔직히 가면 갈수록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약을 해드리자면, 미국 정부 셧다운, 이건 단순 이벤트다. 이미 저는 선 반영도 됐고요, 후 반영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석 이후 더 올라야 되는데 이 2주 동안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은 저는 지금 전체 흐름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 장, 거기다가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한 부분이 바로 시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 말에 했고, 이제 보시면은 슬슬 영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개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따로 이렇게 그 소통방도 있고, 제가 지금 전자책을 무료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7672-8531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 영상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링크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링크는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고요. 두 번째 링크는 구글 폼이라고 해서 뭔가 작성해서 저한테 뭐 필요한 부분, 뭐 교육받고 싶은 내용들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 기회의 장이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해서 기회를 잡고 모두가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추석 지나고 계속 시간 지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회가 정말 없을 겁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버스 못 삽니다, 여러분들. 정말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문자 하나 딱 주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도움되는 영상 찍으면서 수익 많이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